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혼자 있어도 외롭고 같이 있어도 외롭다. 세상에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외로워하는데 그치지 말고 우리는 혼자가 된 나와 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 이 책을 읽으며 내 마음과 사이좋게 지내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외로움은 나쁘지 않다.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혼자 하루를 보내면 불안해집니다. 외로운 기분이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에서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로움, 고독을 좋지 않은 것, 부정적인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멘탈 트레이너로서 저는 외로움이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고 결코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10살 무렵부터 줄곧 야구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연식 야구부 소속으로 모교에서 처음으로 전국대회에 출전해 우승까지 했지만 부상을 겪으면서 번아웃 증후군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대로 나의 시계만 멈춰버린 게 아닐까? 세상에서 나만 뒤처진 것 같아. 라는 이런저런 생각으로 불안해져서 가슴이 터질 듯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깥으로 향한 시선을 거두는 일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혹은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지인들의 SNS를 보면서 누가 어디로 여행을 갔는지, 누가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 등을 살피고 신경 씁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면 종국에는 항상 더 외로워지고 나만 세상에서 동떨어진 것 같다고 느낍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외로움과 사이좋게 지낼 수 없습니다. 시선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방향을 바꿔서 바깥이 아니라 안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외로움의 원인과 똑바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로움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안을 바라보는 일은 왜 나는 외롭다고 느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보는 것입니다. 대학 시절 어깨 부상으로 좋아하는 야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면서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지금 내가 느끼는 외로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왜 나는 외로움을 느낄까? 노트에 이런저런 말을 끄적이며 스스로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깨를 다쳐도 공은 칠 수 있다. 야구를 아예 못하게 된 것도 아닌데 마음에 걸리는 이 감정은 대체 뭘까? 이렇게 나 자신과 점점 더 깊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외로움의 본질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마음 깊숙한 곳에 야구를 못하는 나를 인정하기 어려운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 이력이 쓸데없는 자존심이 되어 내내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국대회에서 우승까지 했는데 실력이 형편없다고 평가받는 게 자존심 상하고 두렵다. 이런 제 본심을 알고 나니 사실은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존심을 지키기보다 야구를 즐기는 쪽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학교 야구부 대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야구 모임에 들어가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편하고 즐겁게 야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함께한 회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큽니다. 갑자기 깊은 외로움을 느낀다면 그 감정에 빠지지 말고 나를 깊이 들여다볼 기회가 생겼다고 여기세요. 저를 찾아온 대학생은 연애 문제로 고민하며 연인의 애정이 식은 것 같아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했고, 30대 직장인은 직장 내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며 상사의 부당한 평가가 자신을 외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같아 보여도 이유나 원인이 저마다 다릅니다. 외로움을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진심과 마주하는 하나의 계기로 인식해보면 어떨까요?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덮어두고 모르는 척하는 건 쉽습니다. 외로운 감정이 올라올 때 재빠르게 다른 일을 하거나 신경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되지요. 하지만 그렇게 순간의 마음은 채워도 근본적인 진짜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충치와 같습니다. 이가 아플 때 진통제를 먹으면 통증은 사라지겠지만 충치가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충치가 완전히 나으려면 치과에 가서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도 근본적인 진짜 원인과 마주하지 않으면 마음의 틈새를 메울 수 없습니다. 외로움은 결코 쓸데없는 감정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외로움을 나를 바꿀 기회를 주는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외로움을 느낀다는 건 나를 똑바로 마주할 좋은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외로운 감정을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외롭다고 느끼는 건 나쁘지 않아요. 내가 느끼는 수많은 감정 중에 쓸모없는 감정은 하나도 없어요. 그 감정들 중에 가장 본연의 모습을 지닌 고독을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다. 당신은 지금 혼자 살고 있나요? 가족과 함께 살고 있나요? 만약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면 혼자 사는 삶을 상상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상상 속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혼자 사는 삶은 장점이 제법 많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생애 처음으로 독립해서 혼자 살게 될 때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무엇을 하든 혼자 한다는 것은 가벼운 자유로움을 줍니다. 특히 처음 혼자 살기 시작하면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사라져 마냥 신이 나지요. 하지만 자유로움은 얼마 안 가 무거운 책임감으로 바뀝니다. 식탁에서 기다리기만 하면 차려지던 따뜻하고 맛있는 밥, 깨끗하고 뽀송하게 정리된 빨래, 수납장에 떨어질 틈 없이 항상 가득 채워져 있던 휴지 등 일상에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기대한 것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걸 직감합니다. 감기에 걸려도 옆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 아픈 몸을 스스로 챙겨야 하고 그럴 때마다 쓸쓸함과 서러움이 뒤섞여 밀려옵니다. 집에서 나의 귀가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따뜻한 밥을 차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 불을 밝히는 것도 내가 해야 하지요. 그런 날이면 우리는 이런 상념에 사로잡힙니다. 이 세상에서 나만 홀로 동떨어진 게 아닐까? 아무도 나를 안 찾는 건 아닐까? 평소에는 괜찮다가 어느 날은 불현듯 공허함이 맹렬하게 밀려옵니다.
술을 마시거나 친구들과 밤새워 놀면서 허전한 마음을 채워보려 하지만 그마저도 잠깐일 뿐 공허함과 쓸쓸함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는 공간과 시간이 나에게 고독과 쓸쓸함만 주는 게 아니라 나만의 시간도 주는 것이라고요. 집이라는 공간에 물리적으로 혼자 있다고 해서 진짜 혼자인 것은 아니에요. 혼자 있어도 많은 사람들과 내가 정신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혼자인 공간에서 고독을 더 심하게 느끼는 건 그 사실을 종종 잊기 때문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만의 시간이 없다면 현재를 곱씹어 볼 수 없고 미래를 깊이 고민할 수도 없거든요. 오롯하게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내적으로 성장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쓸쓸함을 달래보려고 혹은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서 친구들과 카페에 모여 과제를 하거나 공부를 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쓸쓸함만 달래면 얼마든지 과제와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공부보다 친구와 수다 떠는 시간이 길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면 마음이 어땠나요? 쓸쓸함이 모두 없어졌나요? 함께한 친구들과 더 끈끈해졌나요? 물리적인 연결보다 정신적으로 이어져 있는지 아닌지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학교를 졸업하면 학창시절 친했던 친구와는 관계가 끝나나요? 함께하던 과제를 다 하고 나면 그 친구와는 관계가 끝나나요? 소중한 관계는 그렇게 쉽게 끊기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물리적으로 멀어졌을 뿐 마음은 여전히 이어져 있습니다. 학창시절 친했던 친구와 졸업 후 오랜만에 만나도 마치 어제 헤어진 것처럼 허물없이 편할 때가 있습니다. 졸업 후 만나지 못해도 연락을 하지 않아도 소중하고 끈끈했던 사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책을 한창 집필하던 시기였습니다. 옛 친구에게 아주 오랜만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가 쓴 책을 읽고 감동했어. 네 책을 보고 그동안 내가 많이 힘들었다는 걸 깨달았어. 대학생 때 같은 세미나를 들었던 친구였는데 10년 가까이 소식이 뜸하다가 받은 연락이었습니다. 친구와 얼마나 자주 연락하는지, 그 연락의 빈도는 중요치 않아요. 함께한 시간을 공유하는 데서 생겨나는 끈끈한 유대가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이상적인 관계는 각자가 성장하고 나서 성장한 사람끼리 교류할 때 만들어집니다. 나라는 개인이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쓸쓸하다는 이유만으로 친구나 연인과 시간을 보낸다면 결국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서는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나를 찾아왔던 A는 일정이 비면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불안해져서 날마다 누군가와 만날 약속들로 일정을 빼곡하게 채웠습니다. 저는 A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온전하게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 보세요. A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의미 없던 모임들로 허전한 마음을 채워봐도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친구의 푸념을 듣는 시간이나 다름없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A는 모임에 나가는 횟수를 줄이고 그 시간에 업무 능력을 키우기 위해
영어 회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업무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했고 그런 자세를 높이 평가받아 프로젝트 리더 자리에 발탁되었습니다. 그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자신만의 방법을 찾았을 뿐인데 일상이 크게 변한 것입니다. 나만의 시간이 있어야 미래를 위한 결정적 한 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영화를 봐도 좋고 혼자 카페에 가거나 요리를 해도 좋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아예 없애거나 모든 모임에 참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시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만큼이나 나 자신을 키워나가는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SNS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주 짧은 한 줄이었는데 이 게시물에 댓글이 무려 50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제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숫자였지요. 인상 깊은 댓글도 많았습니다. 나만 혼자가 아니라는 게 큰 위로가 됐어요. 이 세상에 나만 툭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겁이 나요. 우리 모두 각자의 우주에서 살고 있군요. 말 한마디로 누군가는 큰 위로를 받고 누군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지금의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나요? 그렇다면 이 말을 기다리는 사람이 당신 주변에도 잔뜩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소중한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다면 무슨 일 있어? 얘기해봐. 하고 먼저 말 걸어주세요. 이 한마디에 큰 힘을 얻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마음은 소중한 사람들과 이어져 있어요. 허전함을 채우려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나에게 좀 더 집중해 보세요. 그 시간이 당신을 성장시킬 거예요. 나만의 건강한 루틴 만들기.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의욕도 없고 축 늘어져 그냥 가만히 있고 싶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일을 담담히 반복하는 것, 즉 자신을 성장시키는 매일의 루틴을 따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런 루틴이 있습니까? 저는 어느 날 문득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었다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이렇게 외롭지도 않았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정신적으로 더 강해지고 싶어. 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정신적으로 강해지려면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시간, 즉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고 싶어도 회사 일이나 집안일처럼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에 쫓기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혼자일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언제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른 아침, 특히 새벽 4시부터 6시까지가 가장 잘 맞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도 없고 실시간으로 즐길 만한 거리도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친구에게 메시지가 오는 일도 없지요. 이왕 일찍 일어났으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지 라는 긍정적인 마음이 절로 듭니다. 새해 첫날에는 일출을 보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를 결심하기 위해서 바다로 산으로 떠나 일출을 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새로운 해는 매일 뜨는걸요.
1년에 단 하루, 새해에만 일출을 보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나요? 똑같아 보이지만 매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도 새해 첫날의 태양 못지않게 강한 활력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 햇빛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아침 루틴을 하루하루 이어가면 아침을 맞을 때마다 조금씩 성장하면서 외로움의 원인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저의 루틴을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새벽 4시에 스마트폰 알람을 듣고 일어납니다. 요란한 알람을 끄고 화장실에 가서 가볍게 세안을 하고 서재로 갑니다. 그리고 2시간 가까이 글을 씁니다. 6시가 되면 늘 같은 코스로 산책을 하고 집에 돌아와 스트레칭을 하고 명상을 한 뒤 책을 읽습니다.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으면 이 시간을 활용합니다. 물론 1년 365일 매일 똑같이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잠이 부족할 때는 우선 충분히 휴식을 취합니다. 자신만의 아침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가족과 함께 살아서 혼자 있기 어렵다면 출근길에 이동하는 동안 공부를 하거나 집에서 30분 정도 일찍 나와서 회사 근처 카페에서 여유 있는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루틴을 만들면 됩니다. 루틴의 목적은 자신이라는 존재의 기초를 다지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멘탈 트레이너로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대부분 혼자만의 시간을 따로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너무 피곤해서 아침 일찍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고되니 나만의 시간을 따로 내는 게 쉽지는 않지요. 하지만 바쁠 때일수록 이런 루틴은 더욱 필요합니다. 나만의 루틴이 있는 사람은 내적으로 조금씩 성장합니다. 몸도 근육을 계속 쓰지 않으면 약해지는 것처럼 나의 내면도 갈고 닦지 않으면 점차 약해집니다. 성과를 내는 사람, 인생을 즐기는 사람을 보면 공통적으로 일상생활에 규칙적인 리듬이 있습니다. 이것이 루틴입니다. 하루하루 루틴을 이어가다 보면 나만의 고유한 것이 생기면서 인간적인 매력이 더해지고 일상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을 받아 흔들리는 일이 적습니다. 더불어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커지면서 외로운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지금 왜 외로움을 느낄까? 하고 냉정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 정해져 있나요? 없다면 새로운 루틴으로 일상의 리듬을 만들어 보세요. 마음은 내가 만든 매일의 루틴으로 강해집니다. 특히 이른 아침에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기 쉽습니다. 바쁠수록 효과적으로 시간을 활용해 보세요. 밤에 찾아온 외로움은 아침이면 사라진다. 고독은 참 희한합니다. 낮에는 꽁꽁 숨어 있다가 어두운 밤만 되면 불쑥 얼굴을 내밀거든요. 실제로 아침보다 밤에 외롭다고 느낀 적이 월등히 많지 않았나요? 제게 오는 상담 메시지도 낮 시간대보다 밤 10시 이후 시간대의 고민이 더 무겁고 복잡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규칙을 하나 세웠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외로움은 아침이면 사라지니 밤에는 고민을 멈추는 편이 낫다. 이 규칙은 상담을 할 때도 쓰입니다.
늦은 밤에 상담 요청이 들어오면 저는 우선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일찍 자고 내일 같이 생각해봐요. 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고민하거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생각 자체를 멈추게 합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다음 날에 연락을 하면 10명 중 9명은 자고 일어났더니 괜찮아졌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한 의뢰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고민에 관해 적절한 조언을 해주리라 기대했는데 고야마 씨가 얼른 주무세요 라고 했을 때는 대체 왜? 지금 당장 조언이 필요한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야마 씨의 말이 맞았어요. 다음 날이 되니 걱정이 엄청 가벼워졌어요. 밤에 머릿속을 맴도는 고민거리는 아침이 되면 말끔히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고민 상담을 요청했던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역시 밤에는 고민하지 않는 게 정답이네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규칙을 추가했습니다. 밤에 보내는 메시지는 반드시 후회한다. 늦은 밤 연인이나 친구에게 불안이나 불만을 담아 장문의 메시지를 보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저를 찾아온 많은 의뢰인들도 밤마다 특정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면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당사자가 아니라 저한테 그대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의뢰인들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대부분은 감정이 휘몰아쳐서 쓴 메시지들이지요. 지금도 누구랑 같이 있겠지. 내가 싫어졌으면 확실하게 말을 해. 지금까지 말은 안 했지만 너 말하는 거 듣고 있으면 기분이 나빠. 나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사람을 만나니? 이렇게 앞뒤 없이 자신의 감정에만 집중해서 쓴 메시지를 상대가 읽는다면 당연히 결과는 좋을 수 없습니다. 의뢰인들은 저에게라도 메시지를 보냈더니 화난 감정과 이후에 더 하고 싶은 말들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풀렸냐고 물어보니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서 속이 시원해졌어요. 그 얘기를 남자친구가 아니라 고야마 씨가 들어줬지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누구에게 그 말을 하든 상관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꼭 당사자가 아니더라도요. 스트레스를 해소할 장소가 있다는 것,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밤은 후회를 부르는 마의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늦은 시간일수록 생각이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기에 얼마나 일찍 하루를 마무리하는지가 관건이지요. 일찍 잠자리에 들면 후회할 만한 일을 할 확률도 줄고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외로움이 엄습해올 때는 얼른 잠자리에 드세요. 혹시 너무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나요? 하지만 이것보다 강력한 효과를 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걸 알지만 정작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밤에는 몸은 물론이고 마음과 머리도 지쳐 있습니다. 자신이 인지하는 수준보다 훨씬 지친 상태라는 걸 잊지 마세요. 피곤하면 사소한 일에도 쉽게 동요하게 되지요. 거기다 밤에는 고독이 불쑥 튀어나오니 쓸쓸한 마음까지 더해집니다. 그래서 연인에게 예정에 없던 이별 통보를 해버리거나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등 즉흥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고 후회하는 일이 흔히 일어나지요. 실제로 의뢰인들이 밤에 연인에게 헤어지자고 연락을 하려던 걸
제가 말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밤에는 졸리지 않아도 이불 속에 들어가 눕는 게 중요합니다. 아, 이때 스마트폰은 반드시 멀리 두어야 합니다. 외로움에 짓눌릴 때일수록 일찍 잠자리에 들고 가능한 한 빨리 하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만약 아침이 되어도 상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지치지 않은 상태의 몸과 마음과 머리로 할 말을 적어보세요. 그렇게 한 후에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고독은 밤에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견딜 수 없이 힘들다면 평소보다 조금 일찍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영원할 것 같던 고독도 이미 사라지고 없을 테니까요.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